예, 윤심과 정반대 선택을 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체면과 실리를 다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바로 김기현 전 대표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오후였습니다. 부산에서 장제원 의원이 지지자들과 함께 의원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거기서 좀 눈에 띄는 장면이 몇 개 있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김기현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 얘기를 좀 묶어서 하려는 이유가 본인의 불출마 선언 이후 3, 4일 만에 본인의 지역구인 사상에서 오후에 의정 보고회 겸 혹은 뭐 본인의 여러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저 모양새겠죠. 오늘 마이크를 잡고 여러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지지자들의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 이런 영상도 좀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지금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놨고 지금 장제원 의원은 본인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두 사람과의 차이는 바로 이 타이밍의 차이예요. 바로 이 장제원 의원이 먼저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직을 사퇴를 했지만 지금 불출마는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의 어떤 이 모양새가 너무나 다른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은 저렇게 이제 대규모 행사도 치르고 지지자들의 저런 편지를 받고서 저는 이제 눈물도 흘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동정론도 상당히 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지금 김기현 대표는 그 사퇴를 페이스북으로 한 이후에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당내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아예 이제 이 공천 또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란 게 정말 제가 볼 때는 한 끗 차이입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영웅이 될 수가 있느냐, 아닌가, 이거를 결정해 주는 것인데 바로 이 장제원 의원의 저 모습과 김기현 대표의 이 선택의 모습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원 말씀은 이제 오늘 자주색 옷을 입고 배우자와 함께 이 의정 보고회 겸 뭐 사상 본인 지역구에서 삼선을 했기 때문에 여러 지지자들 앞에서 그 전에는 90여 대 버스와 4천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세과시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마무리 단계. 그러면 이제 저렇게 하면 이 의원 말씀은 결국은 본인은 아직까지는 섣부르 다가왔지만 뭐 부산시장 도전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현 윤석열 내각의 이후에 뭐 비서실장이든 혹은 참모든 이런 거에 대한 후일 도모는 충분히 갖췄다. 그런 명분이 쌓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에 패배한 이후에 바로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옥스퍼드 가서 꽤 공부를 했죠. 자, 그러면서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 국내에서는 다시 재출마론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와서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맺고 끊는 면이 있어야 부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정책이 이득 오는 것인데 뭐 저는 장제원 의원의 저 불출마 선언 저것이 결국은 본인이 앞으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김기현 대표는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뭐 보잘것없는 본인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해줘서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취지 얘기도 좀 했고요. 앞으로 또 선거할 것 같다는 저 얘기는 아까 배우자 장제원 의원의 배우자가 이제 앞으로 선거 안 해서 좋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더니 아내를 향해서 앞으로 또 선거를 할 것 같다. 오늘 아마 저 의정보개검 인사가 저 메시지가 좀 흥미로운 것 같네요. 그동안 참고 인내해줘서 고맙다고 했더니 선거 안 해도 돼서 다행이라고 말하다라고 하든 말 끝나기가 무섭게 부인에게 앞으로 또 선거할 것 같다. 눈실도 불 켰고 오늘 여러 좀 대비되는 장면이 있어서 먼저 장제원 의원의 부산 현장 장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요.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체면과 실리를 다 놓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물러나게 과정까지 몇 가지 새롭게 보도된 게 있습니다. 윤 대통령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오늘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요. 네. 오늘 만남이 인류한 위원장 살리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고생 많으시네요. 조심하시고. 당내에서 혁신 조계차 관련해서 대표님 향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수고들 많으십니까. 김기현 대표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당을 이끄는 리더로서 먼저 불출마를 선언해 줬을 때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이은 쇄신과 혁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이고
당내에서도 상당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왔죠. 모든 것들을 꼭 대통령실이 찍어내렸지만 그걸 김기현 대표가 거부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서 다소 좀 납득이 제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려지기로는 그 일부 보도를 종합해 보면 뭐 진위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당대표 출마하지 말고 전국구 선거 지휘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와 함께 정혁진 변호사님 실제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현지에서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김기현 대표에게 또 한 번 권유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네.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뭐 맞겠죠. 보도가 사실이라면 뭐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의견이 없겠습니까? 대통령이 의견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 의견이 있는데 뭐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무조건 100% 따라야 될 일은 없잖아요. 그거는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식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당대표직을 저렇게 버리고 울산에 출마하는 것이 맞나?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저렇게 당대표를 쉽게 버리고 국회의원 울산에서 재출마할 생각이면 애당초 처음부터 국회의원이나 할 것이지 왜 당대표를 하겠다라고 나섰습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은 뭐 국회의원이나 계속하지 국회의원이 달면 국회의원은 다니까 삼키고 당대표는 쓰니까 뱉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좀 말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 여당의 상황이 초래가 된 것에 대해서 제일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찌됐든지 간에 대표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어려워지고 망하게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대표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표직은 버리고 아주 그냥 달콤한 국회의원만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정말 중진 정치인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이제 이른바 SNS 사태 이후에 사표를 던진 이후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본인 과거 고향이 이제 부산에 어딘가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공식석상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일부 뭐 측근들 주변 사람들만 연락을 취하는 걸로 전해졌거든요. 여기에 한겨레 보도이긴 합니다만 장제원 의원까지 나서서 두 번째 설득했음에도 출마 의사를 접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꽤 화가 났다. 가기 전, 순방 전, 가서도 연락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돌고 돌아 얘기하면 결국은 자맹도 길어지고 아까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셨던 울산 출마, 본인 5선에 도전하는 울산 출마도 담보하지 못하는 건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대표로서 체면과 실리를 모두 늦췄다. 여당 관계자 얘기가 있는데 다음 화면을 바로 볼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장 의원과 김기현 전 대표의 비교. 장제원 의원은 칠흑 같은 터널에서 나오지 못해도 만족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그 상대당으로서도 이 처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김기현 이제 전 대표가 됐는데요. 전 대표가 뭐 결단을 내린 것이 좀 타이밍에 맞지 않았다라는 점은 꼬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두 가지 지위가 있었죠. 당대표로서의 지위도 있었고 그리고 영남 중진이라는 울산 지역구 출마의 어떤 카드까지도 두 개 다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것을 내려놓을지는 좀 그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의 판단을 했을 텐데요. 사실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카드는 앞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을 때 그때 당대표직을 내려놓았더라면 오히려 국민적으로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는 당대표직을 고수하면서 뭐 이른바 김기현 2기 체제까지 출범시켰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또 이뇨한 혁신위가 들어와서 중진들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이런 것을 요구했더니 이번엔 또 거꾸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본인의 지역구를 계속 가져갈 것 같은 그런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또 국민의힘 내부 당원들이 보시기에도 상황에 좀 거꾸로 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김기현 전 대표의 어떤 결단 자체가 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드는데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장제원 의원의 행보가 또 빛을 보면서 상반된 어떤 행보로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장제원 의원의 행보도
결국에는 이제 윤심을 정확하게 또 이해하고 한 판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엔 저는 이렇게 대비돼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대통령실에는 더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의 뒤에는 결국 윤심이 있었던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그 권력 다툼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식으로 분석되는 것 자체는 결국 대통령실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